프린트랑 같이 보면은 먼저 조선 건국과 체제 정비라고 나오죠. 자, 조선 건국과 체제 정비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체제가 어떻게 정비가 되는지, 즉 조선시대 조선 전기를 쭉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고려 후기로 가면서 이제 배웠다시피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세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가 되겠고요. 특히 도읍지는 한양이었죠. 원래 우리가 고려시대 수도가 어디였죠? 그쵸, 개경이죠. 그래서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겨서 도읍은 한양이다. 지금의 서울이 될 거고요. 조선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념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교죠. 유학.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교의 한 갈래였던 요 성리학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이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리학은요, 우리 신진사대부들이 공부했던 게 바로 성리학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도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신흥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가 손을 잡고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리학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시기 구분이라고 해서 조선 전기, 후기,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이건 한번 그 아래 이제 빈칸 네모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보면요,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조선이 건국이 된 게 언제다? 1392년이다. 즉 14세기 말에 이렇게 조선이 건국이 됐고요. 이때부터를 이제 조선 초기, 조선 전기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때가 언제냐?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이 두 가지의 난, 양란을 거친 후에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냐? 바로 1592년, 딱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은 1636년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후에도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게 됐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조선 후기라고 얘기한다 말했죠. 여기가 조선 전기 그리고 이후가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배우려면 조금 멀었지만 이후에 1876년에 조선이 굉장히 후기죠. 이제 1392년부터 1876년이면은 500년 정도 지난 후니까 아주 나중에 이제 개항을 하게 돼요. 그때를 이제 개항,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에 개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를 우리가 개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항기. 그리고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대한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제국, 황제 국가가 됩니다. 그게 바로 대한제국이라고 해가지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고요.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910년에 국권피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이 조선,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때가 바로 1910년부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조선, 대한제국이라고 해도 되겠죠.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이렇게 크게 시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봤고요. 시기 구분, 이렇게 이제 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이 아래 이제 지배층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양반을 지배층이라고 해요. 양반은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두 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양반은 문반과 무반, 이들을 이제 양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 아래에는 이제 조선의 건국인데요. 자, 조선의 건국은 선생님이 표로 정리했죠. 이제 조선의 건국을 들어가서 볼 건데요. 우리 조선의 건국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배웠던, 여기 이 두 개는 다 배웠던 개념들이에요. 먼저 14세기에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했다. 송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면서 신흥 무인 세력, 최영과 이성계와 같은 사람이 이제 성장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공부하고 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였어요. 이들은 과거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서 이제 나라를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위화도 회군 요동을 정벌하러 갔지만 명나라 바로 밑에 있던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대를 돌리고 개경으로 돌아왔던 것이 바로 위화도 해군이었죠.
그래서 이성계가 최양과 같은 이런 요동 정벌 세력들을 제거 후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분화됐다. 온건 급진으로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분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건파의 대표는요, 정몽주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급진파의 대표는 그렇죠, 정도전이죠. 이렇게 신진사대부가 분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다 봐야 될 개념. 자,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과전법은요, 아직 우리 조선 건국은 1392년이라고 해서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게 1391년에 이성계가 이제 과전법이라는 걸 실시하는데, 자, 과전법 때 고려 말기를 생각을 해보면, 고려 말에는 우리가 고려 경제를 공부할 때 전시과에 대해서 막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 전시과가 고려 말에 가면은 무너지게 돼요. 그 이유는 그렇죠, 원나라 간섭기 때 이 원나라를 등에 업고 성장한 바로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들을 약탈하면서 대규모로 농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토지들, 즉 농장들을 다시 이제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공민왕이 전민변경도감을 설치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홍건적의 침입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결국 개혁은 실패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어간 것이 바로 이 과전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를 회수했다는 거는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약탈해간 토지들을 다시 회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사전,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땅 사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전을 개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전을 개혁하기 위해 과전법을 실시했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했다. 여러분, 신진사대부들은 그렇죠, 이성계와 같이 손을 잡았던 게 바로 신진사대부잖아요. 이성계가 정치적 실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게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그래서 이런 신진사대부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확립했다는 것은 이런 토지를 회수해서 신진사대부들에게 다시 나눠줬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기반이 확립되었고, 그리고 불법적인 토지들을 회수하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의 재정까지도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전법이요, 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진 않았고요. 경기도 내에 있는 토지만, 이렇게 쓸게요. 경기도 내에 있는 토지만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직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이에요. 즉 고려시대 공양왕 때 일입니다. 그래서 공양왕 3년에 이성계가 개혁을 했던 것, 사전을 개혁했던 것이 바로 과전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성계는 신진사대부들에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기반을 확립을 해주면서 더욱더 굳건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결국에 1392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을 건국할 때요, 온건파 신진사대부, 대표적으로 정몽주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온건파와 신진파의 가장 큰 차이가, 그렇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온건이 반대죠. 그래서 그 반대했던 정몽주를 제거하고 태조 이성계가 태조로 이제 즉위하게 되고요. 조선이 건국된다. 조선 건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정도전이라는 신진사대부였습니다. 당연히 급진파였겠죠. 그래서 정도전은 우리가 꼭 이성계도 이제 왕으로서 중요하지만, 사실 이성계는 무인이었고 이제 군사, 그렇죠, 장군이었고, 사실 브레인, 진짜 똑똑하고 이 모든 체제를 정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도전도 조선을 건국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의 건국 과정을 간단하게 표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조선시대 국가 기틀을 마련했던, 즉 조선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왕들을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읽어보면 태조, 세종, 세종, 성종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준 프린트 뒷면에 조선의 역대왕 계보를 쭉 써두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조선시대에 어떤 왕들이 있는지 보이고,
뭔가 그 왕을 대표할 수 있는 사건들까지도 옆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가